다음 사연입니다. 7세 남아이고 현재 연산 2학년 2학기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무난하게 해오다가 시간 문제에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확실한 개념 설명과 문제풀이를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남편은 아직 아이가 어리니 일단 넘어가자는데 무엇이 지금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시간 계산은 2학년 2학기 연산에서 일종의 허들 같은, 이거 꼭 넘어야 되는데 너무 힘든 허들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7살 아이고 하니까 교과샘 2학년 2학기 추천을 해드리고요. 일단 교과샘 2학년 2학기의 시간 계산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제가 되게 신경 써서 썼고, 요 시기에 시간 계산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 어려운 이유는 우리는 10만 모아서 계산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고 그렇게만 연습을 해왔잖아요. 근데 시간 계산에서 아이들이 시간 계산을 하려면 시간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시간에 대한 이해. 예를 들어서 1시 45분에서 35분 후를 계산한다. 이렇게 하면 3학년 1학기에는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1시 45분에 더하기 35분 해서 80이 되니까 요거 60으로 받아 올림 해줘서 20분 되고 2시 20분이다. 3학년 1학기에 이렇게 세로셈으로 배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2학년 2학기에도 세로셈으로 가르칠 수 있잖아요. 왜 2학년 2학기는 세로셈으로 안 가르쳐서 아이들을 어렵게 하는 거죠? 힘들게 하는 거죠?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가르치면 그야말로 계산하는 방법만 가르치는 거예요. 2학년 2학기 내용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아직 아이가 시간 흐름에 대한 이해가 정확치 않기 때문이에요. 시간 흐름이라는 것은 1시 45분에서 35분 후면 대략 봐도 1시에서 2시로 넘어가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게 60분이 되는데 15분이 필요하네? 그러니까 15분이 더 지나면 2시 정각이 될 테고 15분이 20분이 더 지나야 되니까 2시 20분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2학년 2학기거든요. 그러니까 2학년 2학기에서 배우는 시간은 시간에 대한 흐름, 시간이 계산되는 원리, 시간이 어떤 원리로 계산되고 어떤 식으로 카운팅되고 변한다. 12시를 기준으로 오전 오후가 바뀌고 정각을 기준으로 60분이 모이면 시간이 이제 하나 더 올라가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배우는 시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계산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대한 이해와 시간에 대한 시간과 시각의 이해, 이런 것들이 잘 되어야 되는 학습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을 이렇게만 가르치면 이건 그야말로 완전 그냥 계산으로 하는 거죠. 완전 계산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교과샘 2학년 2학기 내용에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상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 아이들 공부할 때도 무조건 이렇게 하기보다는 시간 자체를 잘 이해하는 아이들이라면 이걸 이렇게 하는 게 편리해 보이나요? 이게 편리해 보이나요? 사실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편리할 때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복잡한 계산은 이렇게 하는 게 편하지만 우리 원리셈의 저희 어떤 수학 가치관은 뭐예요? 세로셈도 필요하다. 세로셈도 필요하지만 작은 수들을 다룰 때는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가로셈을 하는 게 아이들 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로셈 해야 됩니다. 라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원리셈도 그렇고. 근데 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만 가는 건 수가 어떻게 가는지는 이해하지 못하고 계산만 하는 거죠. 이렇게 한 아이들 나중에 중학교 1학년 돼서도 헷갈립니다. 중학교
교과쌤도 이렇게 했다고요? 아니에요. 교과쌤은 이렇게 지도하시면 안 되고요. 시간 흐름을 이해하고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 방법만 가르치면 정말 답내는 것만 되는 거고, 이거 3학년에 가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2학년은 시간 흐름에 맞추어서 시간을 이해하자라는 부분이 더 있는 거고, 그리고 중학교 1학년들도 시간 관련된 문제 나올 때 오전, 오후가 바뀌거나 날짜가 바뀌거나 하는 거 상당히 헷갈려 합니다. 뭐가 부족해서 그래요? 이게 부족해서 그래요. 시간이 어떤 식으로 되는 거다라는 부분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2학년 2학기에서 요걸 좀 어려워하더라도 3학년에 어차피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3학년은 초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하거든요. 3학년에 어차피 이렇게 하니까 2학년 시기에 시간 계산의 학습 목표는 시간의 흐름을 이해하는 거다. 그래서 정각이 되고 얼마나 더 넘어가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시간 계산. 근데 여기 이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아직 아이가 어리니 일단 넘어가자. 이것도 사실 어려운 문제는 그럴 수 있어요. 저 항상 집에서 공부할 때는, 학원에서는 그럴 수 없지만 집에서 공부할 때는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너무 막혀서 아이가 어려워하면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주고, 지금은 너한테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 일단 넘어갈까? 그리고 이제 접어놓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5개월, 6개월 아니면 방학 이런 때를 확인해서 그런 때 접었던 내용들을 확인해서 다시 한번 해봐요. 생각보다 아이들이 몇 개월 지나면서 빨리빨리 생각이 잘하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너무 아이가 어려워한다고 하면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주고 접어놓고 나중에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입니다. 초1 여자아이예요. 이제 막 디딤돌 기응 2-2와 최상위 S2-1 팩토 레벨 2를 학원에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2주 정도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엄마와 함께 1-1 진도부터 2-1 개념까지 디딤돌 기응, 기적의 계산법 1, 2, 원리셈 2 진행 중이고, 최상위 1-1, 1-2, 1031 풀이를 집에서 순서대로 천천히 했고요. 집에서 할 때는 속도는 조금 느리더라도 디딤돌과 1031도 개념을 혼자 읽고 푸는 정도이고, 최상위는 한 단원에 2-3문제 정도 물어보는 정도입니다. 문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어휘의 뜻을 모르겠다 등등 수학적으로는 잘 하네요. 이제 학원을 다니게 돼서 학원에서 진도를 나가다 보니 집에서 여유 시간이 많아졌어요. 엄마와 수학을 하던 습관이 남아 있어서 종종 엄마 나 뭐 할 거 없어? 숙제 다 했는데 다른 문제집 할 게 없네? 라고 묻는 아주 예쁜 아이네요. 네. 아이에게 따풀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따풀 2-1을 시작해서 학원에서 하는 개념 진도를 뒤따라가며 하는 게 좋을지요? 아니면 다른 문제집이라도 좋습니다. 집에서 혼자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을 갖는 게 당연해진 이 습관을 이어가고 싶어서요. 아주 좋네요. 여담이지만 단순 연산 문제집을 너무 싫어해서 원리셈을 아이에게 추천했더니 이런 문제집이 있네, 재밌다 하고 쓱쓱 풀더라고요. QR코드 사용법 알려주니 스스로 스캔해서 선생님 강의도 짧게 듣고 문제집 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좋은 문제집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지금 진도를 보면 2-1 학원에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네, 따풀을 하시는데 학원 개념 진도를 뒤따라간다 생각하시지 말고 이렇게 이해력이 좋은 아이들은 개념하면서 같이 하셔도 됩니다. 네. 어떤 기본 개념에 대한 정의 이런 부분들은 되어 있고, 그리고 혹시 몰라서 QR코드들도 되게 많이 동영상 강의를 담아 놓고 해서 이렇게 QR코드 보고 스스로 선생님이 이런 의도로 한 거구나 하고 공부하고, 이런 좋은 습관이나 태도를 가진 아이라면 따풀을 복습의 개념으로 하시지 말고 최상위 하기 전에 해놓으면 도움 엄청 많이 돼, 이런 개념으로 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심화하기 전에 개념 할 때 같이 시작하자, 이런 부분으로 추천해 드려요.
수학을 곧잘 하는 아이들은 그렇게 활용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특히 최상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 없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따풀에서 하고 나서 하면 많이 도움이 돼요. 말하자면 이제 그런 거예요. 로지카라는 사고력 책이 있는데, 로지카라는 책은 교과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사고력 책인데, 제가 학원에서 로지카라는 책으로 탐구형으로 아이들 가르쳐 놨더니 무슨 얘기들을 계속 들었었냐 하면, 이제 대비를 해보는 거예요. 가르쳐 주지 않고 공부 많이 시키는 황소 다니는 아이들이 어차피 문제는 다 똑같거든요. 근데 저는 깊이 있게 파고 왜 그런지 생각하게 하는 교육을 시키고, 이 아이가 황소를 같이 다니니까 아이가 집에 가서 엄마 로지카 하니까 황소 하는데 도움이 엄청 많이 돼. 왜냐하면 황소는 잘 설명을 안 해주니까. 예, 그런 개념하고도 비슷합니다. 예, 따풀은 친절한 심화서고요. 최상위나 기타 심화서들은 심화서가 친절하지 않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좀 적죠. 예, 그래서 따풀은 최상위를 안 하고 심화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학습량이 충분한 아이들은 최상위 하기 전에 개념하면서 배치해주면, 최상위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연습하는 교재. 따풀은 배우는 교재. 심화를 배우는 교재. 최상위는 문제를 연습하는 교재. 이런 개념으로 로드맵을 짜시면 아마 원활한 학습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상세하게 진행을 했나요? 벌써 1시간이 훅 지나버렸네요. 네, 15분 정도 질문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바로 질문이 위에 있었네요. 최상위 심화 직전으로 따풀을 활용하는 경우에요, 단원별로 하는 게 아니라 기본 다 풀리고 따풀 풀리면 되는 걸까요? 네, 그게 제일 수월해요. 수월한 거는 개념서 끝나고 따풀하고 뭐 연습할 수 있는 한 권 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근데 개념서는 사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개념서는 막 쓱싹쓱싹 풀잖아요. 고민할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개념서 하면서 따풀을 같이 시작하시고, 따풀이 좀 양으로는 많아 보이니까. 근데 두 권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연습하는 문제를 많이 담아놔서 그렇지, 사실 다 모으면 뭐 아주 문제가 많은 책은 아니라고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예, 어쨌든 개념서 하면서 따풀을 시작하시고, 따풀 끝나기 전에 개념서 끝나면 심화서 한 권 더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걸, 학습량이 좀 확보되어 있는 아이들은, 그런 습관이 잡혀 있는 아이들은 그런 방식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실제 이제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는 제가 그런 식으로 두세 권을 중복해서 이렇게 가게 했고, 실제로 집에서도 그렇게 많이 시키시잖아요. 그죠? 사고력도 하고 여러 가지 교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최상이고요. 순서대로 해도 되고. 최상위 1-1을 잘 푼 아이라면 따풀은 어떤 진도로 진행하면 될까요? 2-1 하시면 됩니다. 예, 최상위 1-2까지 잘 했다고 하면 2-1을 시작하시면서 2학년도 교과가 연산 위주니까 연산만 이미 되어 있는 아이라고 하면 2학년 진도에서 하면서 뭐 뒤에 최상위를 하든지 다른 책을 진행하면 훨씬 효율적인 공부가 될 겁니다. 6세예요. 6세 아이고 수학을 곧잘 하는 편이에요. 영재교육은 준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요. 그리고 수학 문제 풀 때 본인이 알고 풀다가 어려운 단어는 엄마가 읽어주고 있어요. 요즘에는 엄마가 읽어달라고 하네요. 수학을 진리하기 시작한 것일까요? 제가 읽어주다 보면 왜인지 엄마가 풀고 있는 느낌이네요. 영재교육원 준비는 일단 사고력 교재를 많이 풀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영재교육원에 나오는 문제들은 딱 교과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좀 뭐랄까요? 유창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그러니까 도형을 붙여서 여러 가지 도형을 그리는 문제라든가 이런 좀 교과에는 안 나오는 유형의 문제들이 좀 있어요. 사실은 사고력 교재들이 예전에는
영재교육원에 맞추어서 교재들을 개발했던, 영재교육원이 붐일 때가 있었거든요. 수월성 교육 이렇게 해서 그 영재고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 뛰어난 아이들을 나라에서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교육을 만들자라고 생긴 게 원래 영재교육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붐에 맞춰서 이제 개발하고 했던 게 사고력 교재니까 사고력 교재를 많이 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6살이니까 아마 읽는데 자기가 불편하니까 엄마한테 기대는 것 같아요. 수학을 진료한다? 뭐 이거는 어머니께서 더 잘 아실 것 같고 제가 그걸 다 파악하지 못하니까. 근데 어릴 때는 좀 읽어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